퇴직금으로 여행 다닌 59세 대기업 간부, 이제 배달 알바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퇴직하면 멋진 여행 한번 제대로 가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하루 직장에 치이고 눈앞에 업무에 허덕이다 보면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좀 쉬어야지 라는 마음이 절로 들죠. 그런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늘 말하는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막상 닥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요즘 들어 점점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59세의 대기업 간부 자리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위치였고 경제적으로도 웬만큼 안정적인 삶을 사셨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 시작됐어요. 여행이야말로 평생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과 모아둔 돈 상당 부분을 털어서 유럽, 남미, 동남아까지 정말 세계 곳곳을 다 돌고 오셨어요. 꿈은 이렇지만 돌아와 보니 통장 잔고가 예상 외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재산도 크게 여유롭지는 않았고요. 결국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새벽부터 오토바이 타고 배달 알바를 뛰십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데 듣는 사람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막상 은퇴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며 현실의 벽과 부딪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막 맞이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들은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장기 여행 후 남은 건 대출 55세 교사 부부의 고민. 첫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55세 부부의 이야기예요. 두 분 다 퇴직 교사셨고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고 계셨죠. 그래서 퇴직금 좀 받고 연금 나오면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보자 하시면서 아이들은 이미 다 크고 독립했으니 2달 넘게 전 세계를 돌아보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실 교사라면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여행 한 번쯤은 할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달 넘게 돌아다니다 보니 여행 경비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여행사 비용, 항공권, 숙박, 현지 관광, 생각지도 못한 잡비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넘겼죠. 그렇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매번 아끼기만 할 수도 없었고, 그래, 인생에 이런 때가 또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출이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문제는 돌아와서부터였어요. 퇴직금은 이미 상당 부분 사용했고, 남은 현금 흐름은 거의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 번에 목돈이 확 나가버리니 집에 보수 공사할 비용이 모자라서 결국 대출을 끌어왔고요. 여행 후 집에 와서 보니 수리해야 할 곳도 눈에 띄고 매달 공과금이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계속 돈 쓸 구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부부의 경우 이미 예정된 퇴직금을 크게 당겨 쓴 셈이 됐고 그 덕에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빠듯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행은 좋았지만 그래도 노후에 대한 대비를 더 꼼꼼히 했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 황금퇴직이라 불렸지만 60세의 금융권 임원의 허탈감.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금융권 임원의 이야기예요. 흔히들 금융권 임원이라고 하면 퇴직금도 많고 적지 않은 자산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분도 회사에서 꽤 높은 퇴직금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금융권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은퇴 후 지출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더 이상 직장 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 개인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나 세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등. 이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또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쓸 곳이 늘어난다는 말도 이분을 통해 실감했어요. 평소에 일하느라 바쁘면 놀 시간이 없으니 그만큼 돈 쓸 기회도 줄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친구들과 모임도 늘어나고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나 이제 놀아도 되니까 하는 마음에 지갑이 더 쉽게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내가 금융권에서 일했으니 재무 설계는 자신 있다라고 늘 자부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부 여행 경비로 쓰고 일부는 투자 상품에 묶어두고 또 일부는 적금을 드는 식으로 나름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생각처럼 안 좋았고 한동안 주식이나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어요. 여기저기서 돈이 새어나가는데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자녀 결혼자금 지원 문제까지 겹치니 퇴직 2년 차부터는 큰일이 생겼다고 느끼셨죠. 결국 이분도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 저축했던 돈을 깨어 쓰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처음에는 나처럼 금융권 출신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보험, 갑작스런 지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리 세밀하게 지출 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그냥 감으로만 살면 안 되더라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3. 중소기업 대표의 은퇴 후 꿈 농막에서 전원생활. 근데 현실은? 세 번째 사례는 더 독특해요. 중소기업을 30년 가까이 운영하시던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은퇴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고 지방에 작은 농지를 사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농막 하나 지어놓고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로망, 은근히 많은 분들이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 땅만 사두면 다 될 줄 알았던 시골 생활도 만만치 않더래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도 더 나오고 당장 병원 한번 가려면 시내까지 나와야 하고 수도, 전기, 인터넷 설치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훅훅 들어갑니다. 게다가 농지를 사면 농사라도 지어볼까? 했는데 농사 짓는 일이 뭐 그렇게 쉬운가요? 농기구며 종자, 비료값, 수확 후 처리, 판매 루트 확보 등등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여유롭게 살겠다던 꿈과 달리 이분도 계속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 흐름이 거의 없으니 점점 답답해지더래요. 결론적으로 농막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던 계획을 접고 가까운 소도시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마저도 도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내가 이럴 바엔 차라리 다시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취업을 고민 중이시라고 해요. 꿈의 은퇴 후 진짜 현실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여행이든 투자든 전원생활이든 처음에는 정말 예쁘고 멋진 그림을 그리죠. 인생 한 번뿐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자 라는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60대, 70대, 80대까지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계예요. 은퇴라는 건 단순히 회사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3040년까지 이어질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거든요. 물론 너무 현실만 따지다 보면 재미도 없고 꿈도 못 이뤄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생에 있어 즐거움과 여유를 누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행복이 단 몇 달, 12년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여행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전원생활도 좋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는 재정적 안전망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해요. 퇴직금 전부를 여행 경비에 쏟아붓거나 혹은 무리해서 노후 대비 안 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건 뒤늦게 고생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꿈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꿈을 꿀 만큼의 기반을 먼저 다져놓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 있다면 최소 절반 이상은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곳에 두고 나머지로 여행 예산을 짠다든지 혹은 전원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정확히 산정하고 예상 이상의 변수가 생겼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든지 말이죠. 한번 망가진 은퇴 계획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미 은퇴 후 계획이 어긋나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재정 상태 파악, 내 통장, 적금, 보험,
투자 상품 등을 싹 다 뜯어보고 현재 순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꼼꼼히 적어보세요. 비용 절감 방안 찾기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혹은 내가 받지 않고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숨겨진 절약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수입원 고려 일이든 알바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배달 알바, 가벼운 파트타임 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하거든요.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서 소개했던 59세 대기업 간부분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배달 알바를 해? 하셨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그래도 집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보단 낫다. 생활비라도 벌 수 있으니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해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5060대에 은퇴하면 앞으로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작정 여행이든 전원생활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라고 뛰어드는 건 결국 나중에 더 큰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비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연한 낙관도 하지 마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은퇴 후에 뭔가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미리 돌발 상황을 고려하고 언제든 재정 점검과 생활 방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은퇴라는 게 한순간에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다닐 때 혹은 은퇴가 임박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재정 상태를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직 은퇴가 남았다면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세요. 꿈을 이루는 은퇴와 고생하는 은퇴는 결국 사전에 얼마나 꼼꼼히 대비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은퇴 라이프를 설계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해 나가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언제나 희망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월 40만 원으로 사는 삶? 의외로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화려하진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62세 여성의 하루 마이너스.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 이 말 평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근히 무섭죠. 주변에서 퇴직금 몇 억 받았네, 연금이 얼마네 하는 얘기 들을 때면 그저 웃어 넘기지만 속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꼭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은퇴를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야기할 한 여성분은요, 62세, 퇴직금도 연금도 없이 은퇴했어요. 매달 공공 근로 일자리로 버는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자녀 도움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지금부터 화려하진 않아도 조용히, 단출하게, 그러면서도 은근히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은퇴 준비가 부족해 불안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이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월 40만 원의 삶 가능할까?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분은 말합니다. 욕심만 줄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5천 원 이상은 잘 안 써요. 이 여성분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공공근로 현장으로 나가세요. 점심값 한 푼 안 드는 거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옷은 거의 사지 않으세요. 10년 입은 외투도 수선해서 입고 밑반찬은 직접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이렇게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돈이 많았을 때는 뭐에 쓰일까 걱정이 더 많았어요. 그녀의 하루는 작지만 분명 따뜻해요. 아침엔 라디오 들으며 커피 한 잔, 퇴근 후엔 소일거리로 도서관에서 책 읽기나 근처 공원 산책. 돈 안 들어도 마음이 가득 찬 하루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2. 사례 1 퇴직금 없이 혼자 된 나 살 수 있을까?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정순 가명 씨는 5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았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빠 도움을 못 줬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생활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일이 많진 않지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아요. 정순 씨는 월 4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도 더해져요. 월 7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월세 부담도 크지 않아요. 이전에는 백화점 구경하며 살고 싶었는데 요즘은 마트 세일이 더 설레요. 행복이란 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란 걸 알았어요. 3. 사례 이 쓰레기통 뒤지던 내 친구, 이젠 달라졌어요. 다음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김포에 사는 윤 씨는 예전에 진짜 먹을 걸 찾아 쓰레기통 뒤졌던 적이 있어요. 이혼 후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죠. 자포자기했던 그때 동사무소에서 자활센터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대요. 처음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녀는 자활근로에서 시작해 지금은 공공청소 업무로 월 50만 원을 벌어요. 남은 시간엔 이웃 어르신에게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고 수세미 떠서 판매도 해요.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스스로 버는 돈으로 밥을 먹는다는 자존감이 그녀를 지탱해 줍니다. 예전엔 왜 이렇게 살까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좋아요. 4. 사례 3 작은 집, 작은 밥상, 큰 만족. 전북 정읍의 임 씨는 아주 작은 시골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대출 없이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이 있어서 월세는 없어요. 공공근로로 한 달 40만 원, 그 외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식비를 절약해요. 방 하나, 부엌 하나밖에 없는 집이지만 따뜻한 햇살 들어오면 그걸로 하루가 행복해요. 그녀는 중고 나눔방을 자주 이용하고 도서관 무료 강좌도 열심히 들어요. 책 읽고 바느질하고 이웃이랑 된장 나눠 먹고 이런 게 진짜 여유더라고요. 소비를 줄이자 삶의 속도가 느려졌고 느려진 만큼 더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5. 은퇴 준비가 부족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연금도 퇴직금도 자녀 도움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맞아요. 무섭죠. 그런데 작은 수입 정부 지원 생활비 절약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의외로 버틸 수 있어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공공근로, 자활센터, 무료 공공강좌 등 정부 지원 제도만 잘 활용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해요. 대중교통 이용, 식비 줄이기, 옷과 생활용품 재활용으로 지출을 확 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무리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세어보자. 삶이란 게 꼭 풍요로워야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건강, 자유로운 시간, 조용한 하루, 내 손으로 만든 팝상, 따뜻한 이웃이게 바로 은퇴 후 삶의 진짜 자산이에요. 혹시 지금 소득이 적고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월 4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인간답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 말을 오늘 하루 자신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뇌과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작은 행복의 놀라운 힘. 아니, 월 4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다고요?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반신반의하게 돼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얼마나 불안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실제로 이런 단순한 삶 속에서 오는 만족감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1.
행복의 기준은 비교가 아니라 충족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가 했던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수록 행복해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소득이 약 7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더 늘어도 주관적 행복감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즉,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이 가능한 수준만 넘으면 그 이유는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내가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월 40만 원이 적긴 하지만 지출도 단출하고 스트레스도 적다면 비싼 외식 없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먹고 큰 집 없이도 편히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뇌는 작은 성취를 반복할 때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행복을 만드는 건 뇌 속 화학물질이에요. 특히 도파민, 다퍼마인은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뿜어져 나오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대단한 걸 이뤄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빨래를 개고 밥을 정갈하게 차려 먹고 오늘 하루 예산 안에 지출을 마쳤을 때도 이 도파민은 작게나마 꾸준히 분비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이크로 플로우라고 불러요. 작고 반복 가능한 일 속에서 몰입을 경험할 때 사람은 진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공공근로로 하루 일정한 리듬을 갖고 퇴근 후 정성껏 밥을 차려 먹는 그 소소한 루틴들이 돈 없이도 뇌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3. 절약과 단순함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만든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75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며 행복의 조건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는 단순했어요. 행복은 돈이나 명예보다 좋은 인간관계와 안정된 일상에서 온다. 여기서 안정된 일상은 꼭 많은 소비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친 소비는 선택 피로를 부르고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 부르는데요. 하루에 고를 것이 많을수록 피곤하고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식할까? 배달할까? 옷은 뭘 입지? 무슨 가방 살까? 할인은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가 가는 분들 많죠? 반면 삶이 단출한 사람은 선택이 적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리듬이 단단해져요. 바로 이게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입니다. 4.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자. 앞서 이야기했던 62세 여성. 그녀는 매일 정해진 리듬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바로 그 루틴이 도파민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활동들이에요. 그녀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단정하고 평온해요. 또 다른 여성은 쓰레기통을 뒤졌던 시절보다 지금 매일 출근하며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삶이 더 뿌듯하다고 했고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뇌의 구조와 감정 시스템에 기반한 결과라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돈이 아니라 감정 설계가 필요할 때 우리는 늘 돈이 많으면 걱정도 줄고 삶이 편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뿌듯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작지만 반복 가능한 행복 루틴이 있나요? 내 삶을 비교하지 않고 내 호흡대로 걸어가고 있나요? 이 세 가지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도 월 40만 원이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것이니까요. 일은 그만두고 싶은데 통장은 나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네. 이 말, 은퇴를 앞둔 5060대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들립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은 나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정작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퇴직금이 있으니까 한숨 돌리지만 문제는 그 돈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생활비, 대출까지 겹쳐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꾸준한 방법이 바로 배당금 생활입니다. 마치 월세처럼 꾸준히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 그 배당금으로 식비, 관리비,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가능한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같이 살펴보시죠. 사례 1. 퇴직금 2억으로 배당 인생 시작한 60세 김 부장님. 김 부장님은 60세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으로 창업을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배당 ETF와 우량 배당주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KODX 고배당 ETF,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엔드지 등 배당 수익률 46%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매년 평균 5% 배당 수익률 기준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김 부장님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부부 모두 합쳐 180만 원 수령. 배당금 8,090만 원이 더해져서 매달 총 26만 27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이제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오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 돈이 나 대신 일한다는 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요. 사례 2. 집은 전세 3억을 배당에 투자한 55세 윤 과장님. 윤 과장님은 55세에 희망퇴직을 했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3억 원을 확보해 배당 자산을 만든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죠. 집을 팔면 나중에 다시 못 산다고. 하지만 윤 과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값 올라봤자 내가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는 고배당 리츠, 미국 배당 ETF SPYD, VYM 등과 국내 고배당주를 적절히 섞어서 연 6% 수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억 원의 자산으로 연간 1,800만 원의 배당금, 매월 약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국민연금, 부인의 연금저축까지 더하니 월 25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도 가끔 하시는데 이마저도 심심해서 나가는 거지 돈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례 3. 1억 5천으로 시작한 50대 박 여사님의 절약배당 인생. 박 여사님은 배당금 생활을 위해 먼저 소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달 소비를 150만 원 안으로 줄이기 위한 연습을 2년간 진행. 남편과 단출하게 사는 구조로 전환 자동차도 경차로 교체. 1억 5천만 원을 5% 배당률 종목에 투자하여 매월 약 60만 원 확보. 처음에는 배당금이 이게 다야? 싶었지만 이제는 고정 비용을 낮추니 이 금액도 든든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인상되기도 하고 자산 자체가 우량주라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안심이라고요.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제일 커요. 그럼 배당금으로 은퇴 후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계산입니다. 목표 생활비를 기준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야죠. 목표 생활비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 배당 수익률 5% 기준 필요 자산 약 4억 8천만 원. 수익률 6%라면 약 4억 원이면 가능. 물론 이건 세후 기준으로 좀 여유 있게 잡은 수치입니다. 배당금에는 세금 15.4%도 붙으니까요. 게다가 100% 배당금만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 임대수익, 부업 소득 등도 조합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배당금 은퇴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소비를 줄여보세요. 아무리 많은 배당금을 받아도 지출이 크면 버틸 수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을 보세요. 고배당이라고 무작정 사면 배당 중단, 주가 급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KT엔드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우량주가 좋습니다. ETF나 리츠를 활용하세요.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분산되어 있는 ETF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리츠, 해외 SPYD, VYM, SCHD, 연금과의 병행을 고려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배당금은 서로 보완제입니다.
둘을 합치면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배당금으로 살아가는 삶, 듣기만 해도 여유롭고 멋지지 않나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5년 후, 10년 후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통장에도 매달 자동 입금되는 배당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자유 아닐까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금 은퇴 전략. 월세처럼 들어오는 배당금, 은퇴 후 평생 먹고 사는 법. 최근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은퇴자들 사이에서 배당금 은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마치 월세처럼 활용하여 은퇴 후의 생활비를 해결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왜 지금 배당금 은퇴인가? 과거에는 은퇴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정기예금이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 결과 퇴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필요해졌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식 보유만으로도 일정 기간마다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배당 주식이나 ETF 상장 지수펀드는 연 4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금 2억으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60세 남성. 김 씨는 정년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활용해 고배당 우량주와 ETF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G, KODX 고배당 ETF 등입니다. 그 결과 연평균 5% 수익률, 연 1,0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하면 매월 약 270만 원의 안정적 생활비가 확보됩니다. 핵심 배당 수익과 연금의 조화가 안정된 노후의 열쇠입니다. 사례 2, 3억 배당 포트폴리오 만든 55세 희망퇴직자. 윤 씨는 조기 퇴직 후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확보한 3억 원으로 배당 기반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배당 ETF SPYD, VYMA, 국내 리츠를 병행하여 6% 수익률 달성.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의 배당에 부인의 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더해 월 250만 원 이상을 확보,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며 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을 선택합니다. 핵심 자산의 수익화와 소비 수준의 조정이 병행돼야 합니다. 사례 3. 1억 5천으로 실속 배당 인생 준비한 50대 여성. 박 씨는 먼저 소비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매월 150만 원 안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뒤 1억 5천만 원을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 결과적으로 월 60만 원 수준의 배당이 확보됐고 이는 보험료, 공과금 등 고정비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핵심 큰 자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수준과 안정된 현금 흐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3. 그럼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표 생활비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기대 수익률 5% 기준 약 4억 8천만 원 필요. 6% 기준이면 약 4억 원. 세후 수익률 기준이며 배당 소득세 15.4%는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이만큼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당금은 연금, 부업 소득, 임대 수익 등과 함께 조합해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배당금 은퇴를 준비하는 실전 전략. 우선 소비를 통제하라. 고정 지출을 줄여야 배당금이 유의미해집니다. 특히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반복되는 지출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고배당주 또는 ETF 중심으로 자산 재편. 국내 고배당주 KT&G, 하나금융, 포스코 퓨처엠 등
국내 ETF KODX 고배당, TIGR 리츠. 해외 ETF SPYD, VYM, SCHD. ETF는 분산 투자되어 위험이 낮고 배당 관리가 자동화돼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배당주 투자 시 유의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배당 가능성, 재무 건전성, 기업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이력이 꾸준한 기업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배당 유지 기업 등. 연금과 병행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연금저축 IRP와 병행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배당과 연금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조언. 배당금 은퇴는 부자의 전략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 사는 건 몇 억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시간을 들여 꾸준히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완전한 배당 생활은 아니더라도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당 중심으로 재편해 보세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배당금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꿉니다. 안정된 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내리라는 환상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은퇴 후 늘어나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생활비의 압박까지. 연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대비책입니다. 공무원 연금? 평생 안전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무원 연금만 믿고 은퇴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연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다릅니다. 50대, 60대가 겪는 은퇴 후 충격을 사례로 살펴보고 그 이유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연금으로 생활비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서울에 사는 62세 공무원 출신 김 씨는 매달 24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은퇴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살아보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쌓였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준비비와 본인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매달 적자가 생겼습니다. 연금만 믿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저축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돈도 금방 줄어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엔 적금도 다 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연금은 은퇴 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예기치 못한 비용이나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긴 은퇴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준비가 문제입니다. 2. 사례 2.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 사이의 딜레마. 55세의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 씨는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고 나니 정작 제 노후를 위한 돈은 없더라고요. 연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자녀들 용돈 요청까지 받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은퇴 후에도 계속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 가시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모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의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사례 3. 연금에 의존하다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 공무원. 부산에서 퇴직한 58세 박 씨는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겠다고 계획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0년 넘게 편안히 살 줄 알았는데 연금만으론 모자라더라고요.
결국 재취업에 나섰지만 나이가 많아서 좋은 직장은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현재 박 씨는 대형 마트에서 물류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달리고 수입도 불규칙해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살 땐 몰랐는데 은퇴 후에도 이렇게 일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준비. 많은 사람이 현재의 생활비만 계산해 노후 자금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비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존적인 연금 구조. 연금은 기초적인 생활비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 다양한 자산 투자나 부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의 어려움.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려면 체력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입니다. 은퇴 전부터 기술을 배우거나 노후에 적합한 일자리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방법. 추가 소득원 만들기. 공무원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퇴 전부터 월세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투자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규모라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와 자립형 자녀 교육. 노후에는 무엇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대출 지원을 줄이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노후를 위한 기술 배우기. 평소 관심 있던 분야나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는 안전하다. 이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길어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세요. 연금만 믿는 대신 다양한 소득원과 철저한 계획으로 은퇴 후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 믿고 퇴직?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현실과 대비책.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을 노후의 안전망으로 생각합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면서 퇴직 후를 맞이하는데 실제로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공무원 연금의 한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주는 착각. 은퇴 전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덜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모든 걸 충당해야 하죠. 문제는 연금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착각을 먼저 짚어볼게요. 1.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걸음. 연금이 매달 들어오니까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10년 뒤에는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 사례. 60세에 퇴직한 이모 씨는 연금 2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0년 뒤에는 물가가 오르면서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씨는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적금을 깨고 결국엔 재취업에 나서야 했죠. 전문가 조언.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퇴직 전부터 투자나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물가 상승에 강한 자산을 고려해 보세요. 2.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금을 삼킨다. 매달 정해진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 문제나 자녀 지원 같은 변수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현실 사례.
62세 공무원 출신 박모 씨는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자녀 결혼 지원으로 매달 적자가 생겼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의 40%를 3년 만에 소진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하려면 연금 외에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전 소득의 최소 1020%는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하세요. 3.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활동 자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로도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현실 사례. 58세에 퇴직한 최모 씨는 골프를 배우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계획이었지만 연금으로는 레슨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고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 사진 촬영, 혹은 강연 등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전문가의 3가지 전략. 1. 연금 외 소득원 확보 작은 경제적 자유 만들기. 연금은 기초생활비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노후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방법 제한. 임대소득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큰 규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배당 소득 ETF 같은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를 통해 연금 외에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지출 관리 작은 소비 습관 바꾸기.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므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구분하세요. 대형차나 고급스러운 물건 대신 실용적인 소비 습관을 만드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공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미생활을 저렴하게 즐기세요. 3. 지속 가능한 재취업 가치 있는 일 찾기. 체력에 맞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준비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추천 분야. 지역센터 강사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은퇴 후에도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자격증 취득 예를 들어 소형 트럭 운전면허, 바리스타, 혹은 가벼운 노인 케어 자격증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 후 진정한 안정은 당신의 준비에서 시작된다. 공무원 연금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노후를 맞이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소득원과 철저한 지출 관리를 통해 스스로 노후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은퇴 후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은퇴가 안전해서 끝나지 않고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노후는 나를 위해 준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